여기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무빈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봤는데 유튜브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센스가 엄청나신 게 어릴 때부터 뭐 목소리 너무 좋다 막 성우하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되게 좋은 질문들 많고 유재석 씨랑 지금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외국 성동 이런 거는 조금 왜 주시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안 하셔서요? 투자해 주실 건가요? 너 때문에 돈 벌었다 막 이런. 제가 채널 삭제하면 서 대표님 때문인 걸로. 예. 근데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녕하세요. 바른수명 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화 유튜브 1위 크리에이터와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유튜브 첫 시작 이후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현재는 구독자 수 367만 명, 누적 조회수 17억 뷰를 달성한 분이시죠. 재치 있는 입담과 매력적인 보이스로 세상 모든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무빈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저는 영화 유튜버 하고 있는 지무비 나영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무비 대표님은 2017년에 유튜브 시작한 이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영화 유튜브 1위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셨잖아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 은행원 준비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승무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조금 그때 당시는 어찌 보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승무원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에서 떨어져서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이제 공채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전에도 뭐 대학교 다닐 때 약간 바이럴 마케팅 쪽에 또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 시대에서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튜브를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전업으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메인 직업을 갖고 부직업으로서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취업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끄러졌기 때문에 시간도 뜨고 그러면 일단 유튜브 먼저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잘 돼가지고 이 정도면 전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 그런데 보통 유튜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편집에 강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아시는 분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그런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양 수업 때 그냥 잠깐 만졌던 적은 있었는데, 솔직히 아예 그냥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아예 못했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백날 이제 책 사고 이론 공부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직접 부딪혀보면서 만들어보는 게 훨씬 빨리 배워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 했을 때 그냥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 그때 이제 검색해보고, 그럼 다시 하면은 완전 이제 제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훨씬 빨리 배워가지고, 저도 솔직히 맨 처음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고 무비메이커요? 10년, 20년 전에 단종된 그 프로그램 자동으로 깔려있는 거 그걸로 막 하다가, 그걸로 한 30만인가? 10만인가 30만까지 키웠어요, 구독자를. 정말요? 근데 이제 하다가 파일이 백업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다 날린 다음에 이건 이제 갈아타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갈아탔고, 옛날 영상 보면 저도 좀 이제 처참합니다. 와, 근데 진짜 센스가 엄청나신 게 무비메이커로 해도 30만까지는 그냥 찍으신 거잖아요. 이거 하시기 전에도 내가 약간 영상 쪽에 짱 센스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신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옛날에? 영상 쪽의 센스는 당연히 뭐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센스는 가르칠 수 없는 거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자신만의 경험과 센스가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막 엄청 순식간에 일이 발전되고 이런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친구들이랑 놀 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지무비 채널이 잘 된 게 되게 이전에는 되게 심각하게 리뷰하거나 되게 진짜 영화 평론가처럼 리뷰하고 이런 게 좀 대중하고 동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아쉬운 분들이 많았는데, 지무비는 보면은
굉장히 센스 있고 되게 네네. 어떻게 보면 재치 넘치는 이런 것들이 드립 같은 게 되게 많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1세대, 아니 심지어 2세대도 아닌 약간 느낌이긴 해요. 저도 이제 살짝은 후발주자긴 해요. 제 앞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쭉 훑어봤어요. 뭐 어떤 주제를 할까 보다가 훑어봤는데, 영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99% 정도는 이제 진지하게 나레이션만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보던 여러 채널들을 좀 접목해서 제 장점도 플러스를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뭐 밈 같은 것도 넣고 뭐 재밌는 소리랑 뭐 이상한 사운드 같은 것도 넣어보고 하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67만이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지무빈 예전 인터뷰를 다 찾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막 16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이랬는데 어느덧 또 367만을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게 어디까지 또 가실 수 있을지 생각하시거나 목표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영화 유튜버로 100만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했을 때만 해도 고몽형이 1등이었을 때도 사실 뭐 50만, 뭐 정확히는 않지만 뭐 그 정도 됐을 때고 사실 그 숫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쵸. 지금은 100만이란 유튜버가 많이 생겨났지만 그때는 100만 유튜버가 되게 희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앞서서 보여준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앞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나아가는 그게 계속 한계치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가능성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긴 하는 게 제가 또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구독 중 구독 안 함 이 비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구독 안 함 비율이 60-70%예요. 엄청 높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구독 중 비율이 많은 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사실 알고리즘적으로도 이미 이제 그 장르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약간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막 구독 중이 90%면은 그냥 보는 사람만 계속 봐요. 더 늘어나지가 않고. 근데 구독 안 한 비율이 아직도 60-70%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고 그리고 요새도 뭐 솔직히 3-4만 명 한 달에 계속 늘고 하루에도 뭐 영상 잘 나오면은 뭐 5,000명, 3,000명 이렇게 늘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500만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제가 이제 뭐 나락갈 짓거리만 하지 않는다. 근데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엄청나게 성장 빨리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세팅했던 설정했던 목표들을 또 많이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막 애정을 갖고 하시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어떤 걸까요?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초심은 워라밸 지켜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거였는데 이제 그 초심을 잃었습니다. 왜 조심히 이제 할 수 있는데 안 하셔서요? 이제 너무 점점 구독자분들 쌓이고 점점 사실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제 영상에 대한 그 기대치도 높아지셨고 367만이란 분이 구독을 하고 계셔 주니까 이게 진짜 그냥 채널 좀 얼굴 같고 그냥 막 아무거나 올려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잘 만들고 근데 영상은 또 많이 올려야 되고 뭐 하나하나 좀 갈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 워라밸 지키고 싶다는 초심은 아예 이제 끝나버렸고 솔직히 한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일하는 것 같고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뭔가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냥 제 얼굴 같은 느낌? 그냥 제 생명 같은 느낌이라서 더 그냥 이렇게 잘 하고 싶고 잘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 그냥 하다 보니까 일을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더 신경 써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하루에 막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셔서 영상을 만드시나 보네요. 그쵸. 저는 사실 지금도 계속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약간 투명 갈면서 일하는 것 같긴 해가지고 올해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게 새해 목표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1위고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되게 의뢰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리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좀 어떻게 선별해서 할 거랑 안 할 거를 좀 구분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작품 소개해드리면 좋으니까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건만 맞으면은 크게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고 그거 외에 뭐 사실 제가 다른 것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모든 광고를 사실 다 해요. 뭐 지리는 시리즈에 뭐 녹여가지고 구독자분들의 거부감 없이 잘 녹일 수 있는 그 기획할 만한 그 소재 주제가 있냐. 뭐 예를 들어 저희 브랜드 리스 같은 거 했을 때는 뭐 약간 자연스럽게 뭐 리즈 시절 막 이런 걸 연관해서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서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조건,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지만 광고 그 특성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기획을 하는 거라서 내가 잘 기획할 수 있냐? 약간 이 초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푸는 생각을 가지세요? 확실한 거는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도 좀 있고 그래도 아무리 구린 영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걸 알게 된 이후에 재미없고 막 이래도 막 이거 진짜 뭐 쓰레기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은 사실 못해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재밌다고는 절대 당연히 안 하고 어느 정도 특성을 객관적으로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이런 특색이 있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광고권 같은 경우 신작 영화를 이제 보러 가시고 나서 돈까지 소비를 하시니까 제가 근데 분명히 이제 스토리텔링 부분은 이거는 저희 직업이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재밌어야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밌어 보이게 만들죠. 근데 이제 리뷰 부분 제 솔직한 심정을 이제 말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그냥 절대 재밌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특성 이거는 근데 진짜 잔인하고 뭐 약간 너무 고하니까 혹시 이런 분들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근데 이러한 점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해도 거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좀 적어가지고 앞에 스토리텔링만 보고 나서 영화관에 이제 간 다음에 나 때문에 봤다 이제 막 죽창 꽂으러 오시죠. 야이 그쵸. 너 때문에 돈 벌었다 막 이런. 그게 이제 그래서 정말 안 좋은 평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프로니까 잘 만들었어요. 제 영상은 재밌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게 조회수 600만이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한 10,000분이 죽창 들고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댓글로 그냥 되게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은 느낌. 워낙 또 리뷰를 잘하셔서 벌어진 촌것 같은. 왜냐면 너무 맛깔나게 푸시니까. 분명히 제가 리뷰 부분에 근데 약간 좀 호불호 좀 많이 갈릴 것 같다 약간 이런 말도 했는데 거기까지 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약간. 그럼 워낙 대형 유튜버시니까 막 악플도 어쩔 수 없이 좀 달리잖아요. 네네. 그 악플을 보면 좀 어떻게 멘탈 관리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멘탈이 센 편인데 외국 선동 이런 거는 조금 도대체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스트레스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데미지가 거의 없긴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뭐 안쓰럽죠?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댓글들 왜냐면 표본이 많아지다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고 대형 유튜버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물론 당연히 정당한 비판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너무 뭐 감사하죠. 뭐 그냥 진짜 다 받아들이고 요새 막 음질이 조금 안 좋아졌다길래 바로 그냥 이거 편집자들은 야 나 근데 마이크 바꿨는데 이거 좀 달라진 것 같아 해서 실제로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진짜 마이크 아예 그냥 좀 리셋 다시 하고 그럼 너무 좋은 감사하죠. 근데 이제 막 진짜 생뚱맞은 그냥 막 갑자기 패드립 받고 막 말도 안 되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은 채널에서 숨기기 기능이 너무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 그분들은 이제 영원한 블랙홀에서 자기 글이 삭제당하진 않지만 자기 글은 자기만 볼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살포시 넣어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되게 현명하게 대응하시네요. 또 근데 사실은 그 300만이 넘어가면 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또 몰려와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무비 채널이 잘 된 데는 또 대표님의 또 어떤 목소리가 한몫을 되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에 안 나오시고 목소리만 등장하시는데 몰입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평소에 말하는 거랑 제가 들어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목소리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하시면서 좀 깨닫게 되셨나요? 이거는 사실 되게 근데 질문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되게 좋은 질문들 많고 이건 진짜 어디서 말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평범했다가 이게 목소리가 살짝 이렇게 된 그 촉발제가 있었어요. 이제 뭘 한번 하면 좀 지독하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되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영어를 잘 못했었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조금 진짜 독하게 하고 싶어서 카톡도 삭제하고 한국말을 거의 1년 동안 안 썼어요. 그냥 영어만 썼어요. 약간 자신감이 없으니까 조금 낮고 작게 말하는 약간 이런 그 말투, 영어 말투가 약간 생성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1년 뒤에 한국말을 처음 딱 썼는데 뭔가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국 말하는 것도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목소리가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왜 느꼈냐면은 옛날에 막 고3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뭐 낮아졌어? 그때가 목소리가 좀 확 달라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영어랑 한국어랑 발성이 다르잖아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분들, 타일러 이런 분들도 한국말 할 때 톤이랑 영어 할 때 톤이랑 완전 다르고 발성이나 이런 게 되게 달라서 한국이 약간 조금 더 하이톤이잖아요. 약간 영어는 얘기할 때 중저음으로 하게끔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신 것 같네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되게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음악도 있고 각본, 연기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진짜 완전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약간 유튜브 관점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몰입감 있게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이 영화 뭐 재밌던 재미없던. 사실 안 올릴 건데도 이제 직업병이 하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인트로가 긴데? 아니면 이거 썸네일로 하면 되겠다.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니까 이 부분은 다 쳐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요. 썸네일 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맞아요. 보시겠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는 되게 유튜버들이 결말 포함한 이런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제 기억에 지무비 채널에서는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서 네네. 최근에 이런 영화에 대해서 결말 포함해서 끝까지 다 보여주고 이런 채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당연히 결말 끝까지 한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뭐 시즌2 나오기 전에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 요청해서 허가를 받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채널 멤버십에 한해서만 결말까지 한다거나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저작권을 허락해준 1차 저작권자한테 같이 윈윈을 해야지 그냥 결말까지 풀어버리면 사실은 윈윈이 아니라 승패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최근에 영화사나 뭐 배급사나 이런 데서 신규 영화 유튜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요? 원래 그냥 반 정도 이하로 소개한 다음에 VOD 링크 걸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시장이 형성이 되었던 네. 건데 어느 순간 누가 딱 시작을 했는데 되는구나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규 채널의 거의 90%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또 칼퇴가 내려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시 좀 상생 시장으로 윈윈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진짜로. 왜냐하면 또 영화를 재밌게 소개해서 또 가서 봐야지만 또 좋은 영화가 또 나오고 소개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또 소재가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쉬운 점은 하도 결말 포함을 많이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반만 소개하거나 결말까지는 안 다루는 이제 사람들이 영상 소개를 올리면은 욕해요. 왜 안 알려주냐고. 이 새끼는 구독 취소. 그러니까 결말 포함을 하는 게 선이 되고 결말 포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악이 되는 약간 이런 게 조금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좀 씁쓸하긴 하죠. 예. 영화를 이제 그렇게 보시고 제작사랑도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도 하고 이제 컨택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영화를 제작해 보고 싶다. 아니면 뭔가 영화에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 제가 영화 뭐 촬영 이런 지식은 솔직히 없으니까 근데 작가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너무너무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드는 작품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 나도 하겠는데. 아니요, 내가 이 사람보단 잘 써.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솔직하게 그러면 말하면. 당연하죠. 예. 네. 물론 제가 또 실제로 막 해보면 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해보고 싶어요. 네. 영화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제작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경우가 예를 들면 배우인데 이제 또 감독으로서 이렇게 데뷔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또 영화를 워낙 많이 접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관객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잘 아시니까 그 요소를 또 잘 캐치하면은 굉장히 전 국민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정말 영화가 제작돼서 나오면 저도 꼭 가서 보고 되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지무비. 네. 유튜브 엑스. 이때는 이제 260만이셨나 봐요. 260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니까.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쯤 제대로 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출판 산업이 뭐 제가 저거 해서 돈 벌려고 한 건 진짜 아니고 왜냐면 또 출판 산업이 사실 그 저자가 돈을 버는 약간 이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또 그래서 그냥 하나쯤 내고 싶다. 그게 사실 1순위였고 2순위는 그냥 진짜 좀 저도 이제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냥 무작정 책 한 두세 권 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수박 겉핥기식인 책도 좀 많고 물론 너무 잘 쓰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유명한 약간 책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제대로 좀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좀 생각이 있어서 정말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책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굉장히 잘 쓴 책 같아요. 왜냐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뭐 꿈을 꿔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일 뛰면 뭐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본인의 노하우를 진짜로 되게 아낌없이 풀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뭐 무조건 100%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조심하라고 오히려 써놨거든요. 솔직히 이 책을 본다고 100%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완전 그냥 허황된 말이고 거짓말이죠. 확실한 거는 근데 그 가능성은 진짜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좀 쓰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작업하실 때 되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시잖아요. 그 하실 때 약간 AI의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은 없어요. 제가 잘 그런 거에 막 빠르게 적응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어가지고. 근데 진짜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도움을 엄청나게 받지 않을까. 보니까 일각에서는 AI가 이런 리뷰도 다 만들어버릴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화를 그냥 입력하면 진무비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 이러면 이제 만들고. 이런 부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챗GPT로 그 지리는 시리즈 한번 스크립트 다 공부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 주제로 한번 해봐 이러는데 얘는 안 돼요. 얘는 해고. 네. 아직 멀었네, 아직 네. 멀었네. 그만큼 채널을 애정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또 구독자분들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마음을 써서 편집을 하실 때 막 진짜 1초 프레임 단위로 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지루한 거 있으면 다 걷어내고 맞아요.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애정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여기 진짜 약간 조사를 많이 하신 게 좀 느껴져요. 1초 프레임 단위로. 저도 그걸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몰입감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일반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다. 역시 지무비 채널은 진짜 다 재밌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진짜 초 단위로 보고 의미 없는 거 다 떼내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몰입이 조금 저하되고 이탈률이 발생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진짜 만만히 보고 그냥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줄어든 분량 보면은 분명히 내용을 쳐낸 게 아닌데 지루한 부분만 이렇게 쳐냈을 뿐인데 20분짜리 영상이면은 그래도 한 1, 2분 줄어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 목표했던 어떤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이루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은 은퇴하고 여행 간다고 이렇게 맞아요. 그냥 보통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빨리 나는 다 끝내고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신 걸 보니까 되게 채널에 대한 애정이나 그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다 때려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제가 채널 삭제하면 서 대표님 때문인 걸로. 팬분들이 또 저를 또 원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건강관리에 있어서 수면은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거의 최악이에요. 아침에 잘 때도 엄청 많고 일에 따라서 그냥 진짜 막 35시간 연장 일할 때도 있으니까 어제는 제대로 잤는데 오늘은 진짜 아침에 오후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사람답게 건강해지지 않을 정도.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조금 떨려요. 다행히도 그렇게 살아온 거 치고는 건강한 편이긴 한데 이제는 진짜 관리 안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 몇 시쯤 보통 주무세요? 매일 많이 다르신가요? 맨날 다르는데 보통 이제 뭐 2시 아침에 잘 때도 엄청 많고. 왜냐면 수면 건강에 있어서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2025년은 꼭 그렇게 좀 지켜가시면은 훨씬 더 건강해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침까지 일한 다음에 일을 다 끝내면은 그래도 8시간 자거든요? 네, 8시간이 좀 정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도 제 시간에 이제 밤에 달이 떠져 있을 때 자는 거랑 아침에 자는 거랑 회복도부터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습관이 계속 일정치 않아서 그런 거야. 해서 아침에만 계속 자는 일정한 습관을 했었는데 그냥 계속 찌뿌둥하고 그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해가 떠져 있을 때 그 에너지랑 달이 떠져 있을 때 그런 에너지가 그게 달라서 약간 바이오리듬에 영향을 미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왜냐면 인류가 원래 이렇게 사실 빛이 조명이 우리가 인위적인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원래 해가 지면 자는 거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불면증이 보통 이제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되면서 밤에 활동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낮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에 자면은 대부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 게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자야지 수면 효율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그게 사실 시간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거기 내 몸이 생체 리듬에 맞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태양이랑 달에 의한 그 에너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태양에서 햇빛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이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가 밤에 잘 때 빛이 없어지면 이 수면 호르몬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태양을 많이 쬐고 있으면 밤에 나와야 되는 수면 멜라토닌을 꽉 잡고 있다가 밤에 팍 나오면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낮에 햇빛을 안 받고 어두운 데 있고 계속 이러면은 그 수면 호르몬이 줄줄 새는 거예요. 계속 새다가 밤에 이제 쫙 나야 될 때
못 나와서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가야 되는 게 우리 몸의 리듬이 거기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혹시 신생아 있으면 처음에 아기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요. 100일 지났을 때 이제 수면 시간과 자는 시간이 맞게 되면.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몸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햇볕을 보고 밤을 겪으면서 100일간 세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낮에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고 밤엔 자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 워낙 불규칙하면은 낮에 자도 깨어나지가 않고 이런 게 되게 지속될 수가 있죠. 바른수면 연구소 소장님다워. 그래서 시간을 왜 여쭤봤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8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을 동일하게 이제 유지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앞으로 꼭 뭐 한 11시쯤 주무셔갖고 7시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시간 꼭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게 잘 안 맞으면요, 일어나는 시간에 맞추면 돼요. 왜냐면 밤에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잠이 막 안 와서 3시쯤 잠들었어요. 근데 내가 8시간 자야 되니까 11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3시에 잤어도 7시에 일어나는 거면 7시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그냥 그 전에 고치고. 피곤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자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낮잠은 자고 싶은데? 그렇죠. 낮잠은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밤에 만약에 되게 잘 자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낮잠을 자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밤에 못 자면 낮잠을 안 자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낮잠이 어떤 거냐면 간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이 우리 제대로 먹는 이제 식사거든요. 근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과자 먹고 있으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낮잠을 계속 과자 먹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밤에 잘 못 잔다, 그럼 낮잠을 아예 안 자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낮잠을 주무시면 이제 한 30분 이내로 좀 짧게 자고. 알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제 사이클을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무비에게 영화란? 고맙다.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고맙다, 영화야. 영어로 인해서 이게 내가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도 다 영화 덕분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걸 제가 뭐 생각을 해왔다면은 뭐 약간 뭐 멋진 말을 했겠지만. 제가 질문지에도 드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 그냥 뭐 바로 딱 들었을 때 말하는 게 진정성이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랑 했을 때 고맙다. 약간 이렇게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막 멋있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꾸며내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더 이제 울림이 있고, 오히려 이제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꼈던 대표님의 어떤 성품이나 느낌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런 시작이었는데 367만 분이나 정말 구독해주셔서, 늘 글을 쓸 때도 하는 말이지만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덕분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계속 갈아서 만들면서 그걸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무희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무희 대표님의 유튜브에 대한 열정과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 역시 바른수면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무비 팬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바른수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